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권에 속한 두 나라,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걸까요?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 저녁 KTV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바로 KTV 특별기획 저출산 극복 1가정 양립이 해법이다를 방영할 예정인 건데요. 이번 특별기획을 직접 현장 취재한 KTV 곽동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출산 문제. 사실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하신 대로입니다. 취재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네.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경제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요. 네. 그래도 시민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네. 경제적인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나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남자보다는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自分一人の生活だけでも大変なのに奥さんも子供もってなると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요, 두 나라 국민들이 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라던가 사회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년을 먼저 이 인구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처럼 이렇게 일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인터뷰에서 잠깐 봤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원 든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계 자료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현지 직접 찾아서 취재하면서 뭐 저출산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많이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모든 사례를 다루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쿠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쿠맨. 네, 이쿠맨입니다. 이쿠민? 맨입니다. 네. 맨이라는 것은 영어고 그리고 이쿠라는 거는 기르다라는 일본의 그 용어인데요. 이케맨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를 뜻하는 그 일본의 용어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이 이쿠맨이라는 건 육아하는 아빠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육아하는 아빠. 네, 신조어인데요. 이 아빠가 육아를 한다는 것이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용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이쿠맨이다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문화들이 일본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특정 지칭하는 단어 상황에서도 뭐 좋아 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쉽게끔 재미있는 이렇게 눈높이를 용어죠. 맞춘 이런 것 변화가 있다는 건데 사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뭐 양육 부담 비율 많이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우수 보육 시스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통폐합해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센터와 유아원을 함께 통합을 해서 0세부터 7세까지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모두 편하게 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7살까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안정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아이를 오랫동안 집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런 것들도
모두 그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 연장, 보육 강화, 뭐 일본 사례로 볼 때도 뭐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시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때문에 2명 낳으려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3명을 낳게 됐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새 시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도 좀 확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비교해서 취재한 만큼 뭐 비교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있고요. 네. 지자체에서도 사활을 걸고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조금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공기관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국가가 먼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쿠멘이라는 것, 우리나라 복지부에서는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에 끝을 한번 6기가 끝났는데요. 그 백인의 아빠단이 바로 이쿠멘입니다. 사실은 그런 아빠들 그리고 엄마들의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는 그런 점이 같으면서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게 자발적으로 모임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요. 저는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그 말을 들었던 게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그 사회가 아이를 그냥 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 소방관, 선생님, 그리고 앵커가 돼 그런 사회 구성원을 함께 길러나간다, 함께 커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 그런 마인드로 이 아이에 대한 보육 시스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화를 바꿔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경제 상황은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한 그 불안감에 미래를 생각하기 정말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내가 낳아도 되나? 결혼을 해도 되나? 그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5시 30분에 KTV 특별기획 저출산 극복 1일 가정 양립이 해법이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한국 또 일본 양국의 저출산에 대한 노력을 현실감 있게 전해준 곽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